떨어지는 엘리베이터가 땅바닥에 닿기 전에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결과가 궁금한 사람은 영상의 맨 뒤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닿기 직전에 위로 점프를 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땅바닥에 닿기 전에 점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아인슈타인도 했던 생각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얻어낸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정지해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나 정지해 있거나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X입니다. 왜 X냐? 올라갈 때, 정지해 있을 때, 내려갈 때가 사실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갈 때도 등속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등속으로 내려가고, 정지해 있으면은 얘네들은 모두 세 가지 경우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거냐, 그죠?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냐, 혹은 가속 운동하냐, 이거부터 먼저 분간을 해줘야 돼요. 정지해 있는 것은 등속하는 거기 때문에 등속으로 움직이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이나 내려가는 도중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언제 느낌이 있냐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내려가기 시작할 때, 혹은 정점, 이제 도착할 지점에 와서 멈추기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는 가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지냐 가속 운동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준 다음에 가속 운동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면서 멈추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냐, 내려가면서 멈추고 있냐, 내려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왜 중요하냐?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가속도의 방향을 알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관성력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관성력의 방향과 크기를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냐? 힘의 크기는 같아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한 명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으니까 mg라는 몸무게가 생기겠죠. 그죠? 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어떻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몸무게 mg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올라갑니다.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든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든가,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위쪽으로 가속도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의 크기 a만큼 더한 ma, 아랫방향으로 ma가 관성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의 몸무게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원래 몸무게 mg에서 그 다음 몸무게 ma가 더해져서 이 두 개의 합이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합이 몸무게가 됩니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죠. 몸무게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보죠. 반대의 경우는 뭐냐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한다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든가 위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든가 이것이 모두 다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가속 운동하기 전에 mg의 몸무게를 갖고 있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은 관성력을 위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위쪽에 m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어떻게 돼요? 몸무게 W는 mg-ma가 됩니다. mg-ma가 되니까 몸무게가 줄어들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상황,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래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을 눌렀어요. 1층을 눌렀어요. 1층을 누르고 나면 얘가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 내려가기 시작할 때 몸무게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내려가기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을 받죠. 약간 짜릿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울컹 울렁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때가 바로 몸무게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1층에 거의 다 달았어요. 그럼 얘가 멈출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얘 곧 멈추겠네 라는 느낌이 와요. 그때 그 느낌이 들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왜? 내려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생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몸무게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왼쪽 거를 먼저 봅니다. 왼쪽 거를 보게 되면은 mg-ma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g가 되는 거예요. g.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g가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g가 되면 관성력 ma가 얼마로 되냐면 mg가 되겠죠. mg. 그러면 이 사람의 몸무게는 mg-ma인데, 그죠? mg-ma인데 얘가 mg-mg가 돼요. 그럼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겠네요. 몸무게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얘가 G라는 가속도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서 낙하하면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것들은 가속도가 G니까 자유낙하하게 되면 당신의 몸무게는 0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만 0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몸무게를 잴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관성력이 mg가 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의 힘, 내 몸무게 mg와 위쪽 방향으로의 관성력 mg가 합쳐져서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무중력 상태가 돼서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얘는 무중력 상태가 돼요. 엘리베이터 안이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무게는 0이 되는 게 되겠죠. 잠깐 동안 무중력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이 무중력 상태에서 있다가 내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엘리베이터 바닥을 밟고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먼저 바닥에 충돌을 하고 나는 그 위에 사뿐히 착지를 하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이죠. 연태까지 설명한 것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은 몸무게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랑 나랑 지금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무중력 상태인 거예요. 쟤도 뜨고 나도 뜹니다. 쟤도 0이고 나도 0이에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의 상황을 밖에서 보자 이거죠. 밖에서. 이제 나는 밖으로 나왔어요. 제 쳐다볼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투명이에요. 투명한 엘리베이터에 한 명이 타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떨어진대요. 근데 이 상황을 잘 그릴 수 없으니까 얘를 좀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위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쭉 떨어진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느낄 때는 자기는 무중력 상태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베이터도 떨어지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도 떨어집니다. 두 개의 속도는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위로 점프한다고 해도 내가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박살 날까요? 안 날까요? 박살 나겠죠. 왜 박살 나요?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나도 지금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도 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걷어내보세요. 어때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 점프한다고 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위로 점프하면 천장에 더 세게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위로 점프하면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되어 있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제동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락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저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점프를 하면 산다? 죽는다?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무중력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비행기를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럼 떨어지는 동안 비행기 안이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학습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관성력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은 관측이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은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상황은 똑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관성력의 크기가 겉에 있는 엘리베이터 혹은 겉에 있는 물체, 비행기 이런 것들의 가속도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